뉴스 취재팀은 양심 고백의 당사자인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삼성 얘기로는 7년 동안 연봉과 스톡 옵션으로 102억 원을 줬고 퇴직 후에도 3년 동안 매달 2천만 원씩 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변호사 자문료를 지급할 정도로 엄청나게 혜택을 줬다는데 왜 굳이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인지 보통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물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 자식들한테 애비에 대한 존경심 이거 하나는 건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제 양심, 제가 처벌을 받게 되거나 비난을 받더라도 위선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대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 심정은 그래요. 이해를 하든 않든 저로서는 건강도 잃고 평판도 잃고 다 잃겠지만 그런 건 욕심 없고요. 제가 진짜 공범자로서 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수하는 심정으로 제 죄를 고백할 테니 저를 용서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이 나라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온 사회에 제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제 역할이 아닌가.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5월 한 신문기사였습니다. 삼성 편법 대물림 구조조정본부가 주도, 삼성그룹 이학수 전략기획실장, 부회장, 옛 구조조정본부장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허울갑 발행 사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될 줄 알았다면 일 처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그룹 차원의 개입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전 삼성그룹 고위 임원은 삼성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증언기사, 삼성 측은 익명을 요구한 전 삼성그룹 고위 임원이라는 대목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당시 한겨레 신문의 비상임 기획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삼성 측이 익명의 증언자로 자신을 지목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 증언기사가 나간 이후 삼성 측으로부터 압력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소속돼 일하는 법무법인을 삼성 측이 압박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법무법인이 다른 기업 사건을 맡지 못하게 만들겠다. 삼성 측의 이런 압력 때문에 회사에서 사실상 쫓겨났다는 겁니다. 국장인가? 이 사람이 전화를, 지금은 말이 좀 변했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말했다고 했는데 물리적 위해를 조심해라까지 저한테 아주 그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지금은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그러고, 또 삼성전자의 사장이 누구 만나서 내가 있는 한은 거래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2달 만에 휴직하라고 그래서 참 기업들이 로펌 인사에 관여하는가 싶은 뭐 생각도 있지만은 동료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고.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회사 지분의 3분의 1을 투자했는데도 결국 자신이 투자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근데 2달이 지나서는 복귀할 분위기가 아니다. 개업할 수 있지 않느냐, 정리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그래서 그럼 한 달만 더 있다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정말 심각한 갈등을 했죠. 이렇게 삼성에 찍혔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그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고민을 하고 결심을 하고 여러 사람과 의논을 했는데 전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첫째, 내부 고발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가 불가능하고, 우연히 제 친구가 홍 신부님 쪽에 한번 가보면 어떠냐. 그래서 정말로 우연히 따라갔어요. 우연히. 그랬다가 잠깐 뵙고, 신부님도 고민을 오래 하셨고, 근데 참 특이하게도 신부님 뵌 다음날 뭐 제가 신부님 뵀달지 이런 걸 저쪽에서 알고, 삼성에서 그걸 알게. 예, 제 친구가 왔다 간 거, 몇 시에 간 거, 그쪽에서 알더라고. 그 전에 일도. 삼성에서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다. 저도 이제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죠. 이에 대해 김 변호사가 일했던 법무법인은 외부 압력은 없었으며 자신들은 삼성 계열사 사건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 볼 일도 없다며 김 변호사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동건 기자. 네. 이 김 변호사가 자신이 다니던 법무법인에서 삼성의 압력 때문에 쫓겨났다는 건데 정말 그 삼성의 힘이 대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김용철 변호사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폭로를 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또 김용철 변호사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예, 지금 김 변호사는 본인이 공범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양심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수서를 쓰는 것이라며 자신 역시 구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지난달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터져나온 발언입니다. 자신이 그 7년간에 있으면서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내 인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비한 검사들의 명단을 전주교 사제단에게 제출해서 전주교 사제단이 지금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가 삼성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 신부님 역시 김 변호사의 고백은 너무나 구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검사들한테 이제 떡값을 이렇게 줬을 때,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이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거짓이라면 그렇게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 하나. 옛날에 삼성 엑스파일 있다. 이럴 때, 어느 검사가 떡값으로 얼마 받았다. 어? 근데 이 정도라면 비슷한 건데, 이분의 고백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건네줬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직접 했던 일을 말하는 거니까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원래 이름을 날리던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서 전두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할 때인 지난 96년 쌍용 김석원 회장이 보관하던 전두환 씨 비자금 61억 원이 든 사과 상자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신정아 변양규 씨 사건 수사에서도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부인 집에서 50억 원의 현금이 든 사과 상자가 발견돼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지난 96년에는 김용철 당시 특수부 검사가 찾아낸 겁니다. 저더러 수사 그만해라고 그러대요, 상사들이. 덕을 쌓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전두환 씨, 김석원 씨 집에 보관됐던 사과 상자에 든 현금을 찾는 사건인데, 또 그 전에도 자지구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특정인을 금명하기가 좀 그런데, 수뇌부에서 누구 압수수색 해오면은 너는 왜 내 친구만 자꾸 조지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속으로야 당신은 왜 그런 분을 친구로 뒀느냐 하고 싶지만은 방법이 없죠. 검사들은 수사는 그만하고 덕을 쌓으라는 상사 선배들이 저를 애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영업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지 말란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들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 그만해란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이 사건 여파 때문인지 지난 97년에 검찰을 그만뒀습니다. 김 검사는 그 뒤에 곧바로 삼성에 스카웃됐습니다. 삼성으로서도 현직 법조인을 맡은 게 처음이고, 또 자기들이 원래 계획하지도 않았던 거겠지만은 현직 특수부 검사가 또 바로 왔고, 그래서 서로 간에 조율 과정이 힘들었어요. 김 변호사는 97년부터 2004년까지 재무팀과 법무팀에서 일했는데, 재무팀에서는 상무, 법무팀에서는 전무위 팀장을 맡았습니다. 상무 진급을 하고 재무팀으로 간 뒤에부터는 삼성 내 임금 체계도 상후 하박으로 임원들에 대한 급여 처우도 많이 나아지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내부 기준에 따라서 S급 우수 인력으로 분류가 되면서 대접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분명히. 삼성그룹 구조본 재무팀과 법무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삼성의 어떤 핵심 비밀 정보를 다루는지는 기업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SDS 같은 사건들. 그리고 이제 저질러진 일 뒤처리를 마무리하는 게 이제 제 업무인데 정말 힘든 일이죠. 저는 법률가로서 죄가 된다 아닌다를 판단해주고,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면 앞으로 최소한 10년간은 발목 잡고 힘들 것이다. 그런데 보면 나중에 보면 저질렀더라고요. 법률가한테 의논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들인데